안녕하세요. 올해 61 된 여자입니다. 이 나이가 되고 나니까요. 하루하루가 참 빨리 지나갑니다. 눈 뜨면 아침이고 밥 한 번 차리면 점심이고 설거지 끝내면 어느새 저녁입니다. 사람 인생이 그렇더군요. 정신 차려보면 이미 절반은 지나 있고 뒤돌아보면 참은 기억만 가득 남아 있습니다. 저는 30해 넘게 같은 집에서 같은 남자와 살았습니다. 남편이요? 밖에서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회사에서는 책임감 강한 직원이었죠. 하지만 집 안에서는 말 한마디 없는 돌덩이였습니다. 제가 아침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양말을 개어놔도 당연하다는 듯 집어들었죠. 아플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릴 때 남편은 제 이마 한번 짚어보지 않고 혼자 밥 먹고 출근했습니다. 약은 먹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는데 그 사람은 끝내 입을 열지 않더군요. 저는 아내라기보다는 생활 도우미 같았습니다. 결혼 초 이미 시작된 불행. 29에 결혼했습니다. 그땐 참 순진했어요. 사람 좋아 보이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평생 가는 거구나. 그런데요. 신혼 2년 차부터 수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으면 뚝 끊어지곤 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셔츠에서 낯선 향수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쓰는 향도 아니고 집에 있는 방향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있어? 남편은 눈도 깜빡 안 하고 말했죠. 미쳤어? 쓸데없는 상상 좀 하지 마.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오히려 죄인이 됐습니다. 얼마 뒤 동네 아주머니가 귀띔하더군요. 너네 남편 회사 근처에 여자 있다더라. 집에 와서 울면서 친정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 생각해서 참아라.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인생을 묶어버린 족쇄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른 척 못 본 척 안 들은 척. 아이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숨기듯 들고 다니고 회식이 잦아지고 출장이 늘어났죠. 가끔은 새벽 2시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물으면 늘 같은 대답. 회사 일이야. 거래처 사람이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럴 때마다 저는 밥만 차렸습니다. 따지지 않았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질까 봐서요. 한 번은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남편이 말도 끝내기 전에 시어머니가 끊더군요. 내가 잘하면 바람 안 핀다. 그날 집에 와서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학원비 벌려고 마트 계산원도 했고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마. 그런데요. 그 사람 외도 비용은 늘 넉넉했습니다. 환갑이 지나고 나니까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더군요. 주름진 눈가, 굽은 어깨.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 오래 버려왔구나. 남편 퇴직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외투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고급 호텔 예약 내역서. 퇴직 기념 여행. 인원 2명.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10년 넘게 이어진 그 여자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조용히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죠. 그래, 이제 끝내자. 호텔 예약 내역서를 본 날 이후 저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밥을 차렸고 저녁이면 반찬을 데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리모컨만 눌러댔고 저는 그 옆에서 빨래를 개었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이미 전쟁을 시작했다는 걸. 처음 한 일은 남편 차 블랙박스였습니다. 출장 간다며 나간 날 차 키를 슬쩍 들고 내려가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집에 와서 컴퓨터에 꽂았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화면 속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 웃음소리 그리고 남편의 익숙한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야, 오늘은 어디 갈까? 자기야. 그 단어 하나에 30해가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은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호텔, 모텔, 고급 레스토랑. 제가 시장에서 1,000원짜리 두부를 들고 가격 비교하던 시간에 남편은 30만 원짜리 코스를 먹고 있더군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안 두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샤워하러 들어가더군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비밀번호요? 아이 생일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자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호텔 침대, 와인잔, 남편 품에 안긴 여자. 그리고 메시지. 퇴직하면 우리 같이 살자. 집은 정리해. 집. 그 집이 바로 제가 30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음 달 퇴직. 그러게. 여행 좀 다녀올까 해. 저는 국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그 사람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끝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하나씩 꺼내자 변호사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외도 기간이 길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가압류 가능, 상간녀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비율. 저는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은 건 아니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퇴직일. 그날이 끝이자 시작이겠구나. 저는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통장 정리, 서류 복사, 자식들에게 보낼 자료 정리. 밤마다 남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프린터를 돌렸습니다. 퇴직 일주일 전 남편은 다시 외박을 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퇴직 당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양복을 꺼내 다림질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30해 동안 제 생일은 기억 못하던 사람이 자기 퇴직식은 그렇게 신경 쓰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들하고 한잔하고 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술자리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 그 여자라는 것도요. 저녁 9시쯤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고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죠. 야, 나 오늘 퇴직식 제대로 했다. 고생 많았어.
그 말이 제가 해준 마지막 위로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인생 좀 살겠다. 그때 저는 식탁 위에 준비해둔 봉투를 조용히 밀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야.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그 위에 덮여 있던 퇴직금 가압류 통지서를 보자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너 이거 뭐야? 장난이지? 저는 의자에 앉아 차분히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 30해 동안 바람 피우면서도 집에서는 성실한 척하던 사람. 남편 얼굴이 경련처럼 떨렸습니다. 증거 다 있어. 블랙박스 카드 내역 메시지. 그제야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퇴직금 이미 법원에 가압류 들어갔어. 남편이 외쳤습니다. 그 돈은 내가 번 거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했는데? 당신 애 낳고, 당신 부모 모시고, 당신 병원 데려다니고, 당신 외도 덮어주면서 30해를 살았어.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게 공짜인 줄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준비해 둔 파일을 시댁 단체방과 자식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외도 사진,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 잠시 후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시누이는 울면서 말했고 아들은 침묵했고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아. 그 말에 눈물이 처음으로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받지 못했고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아내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짐을 싸나갔습니다. 퇴직 축하 꽃다발만 들고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집 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없고 코 고는 소리도 없고 새벽에 화장실 가는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30년 넘게 늘 있던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그 허전함은 사람이 빠져서가 아니라 짐이 내려가서 생긴 공간이라는 걸요. 남편이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 여자한테 쫓겨났대. 돈 얘기를 꺼냈다가 짐 싸서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더군요. 퇴직금은 가압류, 통장은 동결, 신용카드는 정지. 사랑은 있었을지 몰라도 현금이 없으면 끝이었습니다. 서글픈 현실이죠. 몇 달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제 모,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정리됐고 상간녀 위자료까지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나오는데 다리가 풀리더군요. 억울함이 풀려서가 아니라 드디어 숨을 쉴 수 있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과 처음으로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나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너희 클 때까지만 버티려고.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 살아.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아픈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를 보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제가 자고 싶을 때 잠들 수 있는 집. 누구 눈치도 안 보는 공간. 그게 이렇게 편한 건지 60이 넘어서야 알았습니다. 몇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30년 전에 했어야 했고 후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 끌고 공항에 섰습니다. 파리행 비행기. 젊었을 때 한 번쯤 가보고 싶었지만 늘 미뤄뒀던 곳. 비행기 창가에 앉아 와인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수천 번 밥상을 차렸지. 이제는 제 인생을 차릴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참는 게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가족이라도 내려놓아야 내가 삽니다. 저는 61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